네, 오늘 결판을 내겠습니다. 꽉 잡으세요. 안녕하세요. 연세한강병원 주정은 원장입니다. 네, 오늘은 정형외과 진료실에서 영원한 화제거리랄까 아무리 말해도 할 말이 남는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냐 줄기세포 이식술이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인공관절 수술하고 줄기세포 치료는 이 상호 비교가 가능하거나 서로 대체될 수 있는 같은 성질의 치료 방법이 아니죠. 얼마 전에 지나가다 보니까 줄기세포 치료를 주로 한다는 병원 외벽에 저희 병원은 인공관절 수술을 하지 않습니다. 줄기세포 치료로 100% 연골 재생을 이뤄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적어놨더라고요. 제가 그야말로 빵 터졌습니다. 사기치는 것도 지극한 단계가 되면은 사기꾼 자신이 그걸 진짜로 믿는다고 하더니 정말 그렇구나 싶었습니다. 정형외과 의사로 20년 이상 임상 경험을 쌓고 있고 대학에서 인공관절 수술 세부 전문의로 훈련받고 지금껏 1,500건 이상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했습니다. 제대열 줄기세포 카티스템을 연간 96건 이상 시술하는 의사를 회사에서 헤비 유저 대량 시술의로 인정해서 관리를 합니다. 제가 연간 한 100건 이상 수년째 우리나라에서 의사 개인 사용량으로는 2, 3위권 정도 사용하는 정형외과 의사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을 코팅하고 있는 관절연골, 이 초자연골이라는 것이 영어로는 이제 카틸리지라고 흔히 하죠. 이게 닳아서 떨어지고 그 아래 거친 뼈가 드러나는 기본적으로는 노화에 의한 질병입니다. 이 대퇴골, 경골은 이 자체는 단단하면서 탄력이 있고 물성이 참 좋은데 반해서 표면이 좀 거친 단점이 있기 때문에 뼈와 뼈가 만나는 관절은 이 마찰 개수가 아주 지극히 낮은 관절 연골이 3mm 정도 두께로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이 마찰이 거의 없이 마치 관절은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움직이게 되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닳아서 없어지게 되면 연골 아래 단단하고 울퉁불퉁한 뼈가 드러나는 거죠. 진료실에서 제가 이런저런 설명을 하면 옆에서 듣던 저희 외래 간호사도 늘 헷갈려 하는데 그럼 연골은 뭐고 물렁뼈는 뭐고 또 연골판은 뭐냐 이거죠. 연골은 이 뼈를 코팅하고 있는 관절 연골을 말하는 것이고 물렁뼈는 이 연골과 연골, 뼈와 뼈 사이에 있는 이 연골판, 영어로는 메니스커스라고 하는데 관절이 이 관절 연골 자체가 닳아서 녹고 이렇게 되면 이 물렁뼈도 뭐 같이 이제 찢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연골이 닳는 거, 연골팔이 찢어지고 뭐 이런 거 다 뭉뚱그려서 퇴행성 관절염의 하나의 증상인 거죠. 이 문제의 연골을 수복해서 통증이 없게 관절의 기능 손실이 없도록 하는 게 바로 관절염의 치료가 될 텐데요. 인공관절 수술은 어찌 보면 이게 단순한 개념이에요. 이 닳아진 대퇴골 쪽, 또 경골 쪽 이 연골을 수미리에서 1cm 이내로 이제 수술톱으로 깎아낸 다음에 이 코발트 크롬이나 또는 티타늄 합금으로 된 인공관절을 골시멘트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딱 맞게 끼워 넣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위아래 두 금속 치원물 사이에 모형은 뭐 이렇게 안 생겼지만은 이 단단한 세라믹 베어링을 끼워 넣어가지고 이 관절이 잘 움직이도록 새로운 관절을 만들어 주는 거죠. 줄기세포 이식술은 이제 좀 더 개념적으로는 복잡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간단히 말하자면 결국은 내 연골을 재생시키려는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갑자기 표가 나와서 머리가 좀 복잡해지셨죠? 죄송합니다.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재생이 잘 안 되는 연골을 복구하는 치료로서 요새 많이 시도되는 방법들을 제 나름 정리해 본 건데요. 이 중에서도 카티스템, 제대열 줄기세포를 이식하는 치료가 가장 효과가 탁월하고 그래서 제일 비쌉니다. 건강보험 적용은 안 되지만 실손보험 적용은 되고요. 척추 마취를 하고 관절 내시경으로 이 손상 부위에 작은 구멍을 내요. 그걸 이제 우리가 미세 천공술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한 뒤에 주사기에 약이 들어있어요. 약간 끈적끈적한 이렇게 액체처럼 보이는 줄기세포를 이렇게 바로 이식하는 것이고 내시경 수술로 간단히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대부분 20-30분 이내에 끝나고 보통 이틀 정도만 입원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한 2주 정도 목발을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요. 여기까지만 들으시면은 아니 그러면 간단한 줄기세포 이식하면 되지 뼈 깎아야 되는 인공관절 수술을 왜 하나 싶으실 겁니다. 그래서 인공관절 줄기세포 양수 견장 전문의인 제가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10년, 20년 해보니까 이 줄기세포가 누구에게나 효과가 있는 게 아닙니다. 아시죠? 저는 카티스템 줄기세포 복음을 전하는 전도사입니다.
감안하고 들어주세요. 70대, 80대로 너무 고령이다. 또 50대로 젊지만은 관절의 파괴가 너무 심한 분들은 효과가 이게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5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 첫째, 70세 이상이면서 동시에 말기, 즉 사기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이라면 인공관절 수술을 우선 추천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70세 이상이라도 뭐 초기, 중기 관절염이라든지 사기 관절염이라도 50대, 60대 초반 이렇게 너무 젊으시다면 그때는 또 당연히 줄기세포를 트라이 해볼 수 있겠죠. 두 번째는 관절의 이제 구축이라고 하죠. 이 관절이 이제 강직이 와서 끝까지 펴지지 않거나 또는 90도 이상으로 또 100도 이상으로 더 구부러지지 않는 무릎이라면 인공관절 수술을 우선 고려하는 게 맞습니다. 인공관절로만 해결이 될 수가 있어요. 이 구축이 온 것은. 세 번째는 연골면의 손상이 너무 광범위하다. 내측 구획의 직경이 4cm, 5cm 이상이 넘어간다든지 연골이 이게 벗겨진 게 무릎 내측 구획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외측 또 우리가 대퇴슬개관절이라고 하는 여기까지 무릎의 전 영역으로 이 관절면 손상이 있다면 줄기세포 이식술보다는 인공관절 수술을 우선하는 게 낫겠습니다. 네 번째는 관절염이 너무 진행하면 이게 부수적으로 다리가 O자형으로 휘게 되는데 이게 너무 휘어서 18도 이상 거대한 교정이 동시에 필요한 그런 경우라면 줄기세포 이식을 할지 인공관절을 할지 진지하게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이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퇴행성 관절염 또는 뭐 골절이나 십자인대 손상 후에 생기는 외상후 관절염 같은 우리가 이걸 통칭해서 이제 골관절염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가 아니고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든지 통풍성 관절염이라든지 염증성 관절염으로 인한 관절 파괴가 심한 경우에도 줄기세포는 조금 어렵고 인공관절 수술을 우선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조금 뭐 다른 문제인데 거의 항상 제대열 줄기세포 이식술은 가능하지만은 다리가 이제 O자형으로 뭐 휜 변형이 있다든지 내측 반월상 연골의 뿌리 부분 이 뿌리 부분 파열이 동반되어 있다든지 전후방 십자인대 오래된 파열이 같이 동반되어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거기에 그 맞춤한 추가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는 것도 추가로 좀 알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5가지 인공관절 우선 상황을 말씀드리긴 했지만 우리 모두의 얼굴과 개성이 각각 다른 것처럼 환자분 각각의 상태, 통증의 정도, 병의 깊이에 따라 제가 맞춤한 치료를 알려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 진료실에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 각자에게 딱 맞는 수술 방법을 찾아서 함께 치료를 위한 여정을 한번 떠나보시죠. 암치료는 세브란스, 관절 척추는 연세한강병원 주정환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